안녕하세요. 썬라인 선상로어 필드스텝 최진호입니다. 오늘 타이라바 로드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타이라바 로드를 구매하시려고 카탈로그를 살펴보시면은 타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세 타입, 태우기 형태의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해 타입, 챔질 형태의 타입을 가진 로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입의 로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입문자분들이 어떤 타입의 로드를 구매를 해서 타이라바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세와 각해, 태우기와 챔질, 로드의 타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참돔이 타이라바를 공격할 때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는가,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돔 타이라바 낚시의 좀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돔이 타이라바를 한 번에 콱 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쪽쪽쪽쪽쪽쪽 쪼아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참돔의 타이라바를 물고 반전을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입질의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입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 쪽쪽쪽쪽쪽쪽 하면서 들어오는 그 예신을 잘 기다렸다가 반전이 이루어졌을 때 챔질을 해서 고기를 낚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참돔에 예신이 들어올 때 타이라바의 로드를 섣불리 이게 들어버려서 챔질을 하게 되면은 타이라바가 수중에서 훅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참돔이 타이라바의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챔질을 섣불리 하게 되면은 잘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참돔이 타이라바를 정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쪼고 건드리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돔 예신이 들어왔을 때 챔질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챔질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참돔을 히트해서 랜딩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입의 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주저없이 노세 타입, 태우기 형태의 타입의 로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이라바 로드는 연질이에요. 허리 부분도 상당히 이제 유연합니다. 초리대 부분은 훨씬 더 부드러워요. 탄력이 상당히 좋지만 이렇게 적은 힘으로도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참돔이 입질을 할 때에 로드를 탁탁탁탁 튕기겠죠? 근데 이 로드 끝이 너무 빳빳하게 되면은 참돔이 이물감 또는 저항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고 본신으로 이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돔 타이라바 로드의 이 초리대 부분, 허리 부분 이렇게 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노세 타입, 태우기 타입의 참돔 타이라바 로드가 가장 표준이 되는 스펙이에요. 여기서 이제 각해 타입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휘어지는 그 로드의 그 힘새가 여기 앞쪽까지 이제 빳빳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챔질을 할 때 한 박자 빠르게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팁은 똑같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이물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니까요. 빳빳한 부분이 좀 더 뒤에 있느냐, 앞쪽으로 나와 있냐, 이 부분의 차이고요. 허리가 좀 더 빳빳하냐, 빳빳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자분들에게 무조건 노세 타입의 로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정답은 없지만 왜 노세 타입의 로드를 이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 챔질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신 이후에 본신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본신이 들어왔을 때 타이라바가 참돔의 입에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챔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참돔의 입질을 많이 본 적이 없죠. 경험해 보신 적이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세 타입의 낚시를 하시면서 참돔의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반전을 하는지,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보시고 경험해 보셔야 각해 타입의 로드로 챔질 낚시를 하실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해 낚시, 챔질 형태의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입질을 경험을 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노세 타입, 태우기 형태의 타입의 그 낚시를 추천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시고 뭐 각계 타입은 나는 바로 가고 싶다. 챔질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계 타입의 로드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뭐 챔질 형태로 낚시를 하시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릴의 드랙력, 포인트의 상황, 수심, 라인의 인장력, 그 다음에 슬랙 라인의 정도, 그 다음에 참돔이 예신만 하고 본실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신 없이 그냥 꽝 때리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뭐 중층에서 무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좀 유연하게, 좀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각계 타입의 낚시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필드에서는 드랙을 상당히 강하게 쪼고 빳빳한 로드로 각계 낚시를 즐기기에는 필드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계 타입의 로드보다는 노세 타입의 로드, 더 연질인 뻥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더 연질인 그런 솔리드 타입의 로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유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더 많이 유연해야 예민한 참돔들을 낚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계 타입의 낚시를 하시려고 하면은 로드의 타입만 결정을 했다고 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챔질 타이밍도 정확하게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히트와 랜딩의 성공률을 올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이 각계 낚시 챔질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포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낚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세 타입의 그 로드로 챔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굳이 뭐 각계 타입까지 써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타이라바 로드의 그 허리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면모를 좀 보이기 때문에 이 허리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챔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챔질을 통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각계 타입의 그 로드를 가지고 후킹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드랙력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각계 타입의 낚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드랙을 상당히 많이 풀어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돔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물감을 느껴도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랙을 많이 풀어놓고 낚시를 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은 챔질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힘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찍 하고 릴이 그냥 풀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계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드랙을 쪼아놓던가 아니면은 그 챔질하는 순간에 드랙을 쪼으면서 챔질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절묘하게 서밍을 통해서 줄을 당겨줘야지만 힘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야만 후킹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드랙을 풀고 낚시를 하지만 챔질의 순간에는 서밍이나 드랙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후킹을 해주는 법을 좀 평소에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슬랙 라인이에요. 이 슬랙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다양하게 슬랙 라인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 슬랙 라인 줄이 늘어져 있게 되면은 내가 로드를 통해서 전달한 힘이 참돔에게는 다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여유줄이 있거나 줄이 늘어나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돔에게 그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줄이 물속에서 수직인지 아니면 뭐 S자로 있는지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챔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챔질을 하더라도 후킹의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릴링이라든가 로드를 내려서 최대한 먹여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챔질을 해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신이 들어온 이후에 본신으로 이어졌을 때 이때 챔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때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신이 쪽쪽쪽쪽쪽 들어와서 참돔이 반전해서 쫙 달려나가는 차에 서밍으로 스프를 팍 잡아서 챔질을 해버리면은 대부분 그냥 빵 터져버려요. 힘 대 힘으로 그냥 버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듭 부분이나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터지기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참돔이 예신이 쭉쭉쭉 들어오다가 타이라바를 물고 반전을 해서 일단 내달릴 거예요. 내달린 다음에 잠깐 멈췄다 다시 달리고 잠깐 먼저 다시 달리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잠깐 멈춰졌을 때 강하게 후킹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같이 서로 힘을 줘버리게 되면은 라인 브레이크가 나버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참돔이 잠깐 멈춰있는 상태에서 후킹을 하게 되면은 낚시꾼이 주는 힘만 참돔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후킹이 잘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주의하셔야 돼요. 또 얕은 수심에서 무리하게 또 강하게 후킹을 하게 되면은 또 라인 브레이크가 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얕기 때문에 라인의 인장력도 뭐 적겠죠? 그래서 그 빳빳한 로드가 그 먹어줄 수 있는 그 힘이 뭐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힘과 힘이 대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짧고 강하게 후킹을 해주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어서 이런 합사의 연신율, 인장력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슬랙라인이 좀 생겼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스프를 강하게 좀 오래 잡고 있어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참돔이 내달려도 그 중간에 있는 합사의 연신율이나 인장력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필드의 상황, 또 수심, 슬랙라인에 따라서 챔질의 방식이나 강도도 좀 조절해 주시는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실조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노새 타입, 태우기, 각계 타입, 챔질 어떤 낚시가 더 재밌고 더 우수한가? 자,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스타일의 차이예요. 하지만 노새 타입의 낚시를 즐기다 보면 참돔의 입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챔질 타입의 낚시를 할 때에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에게 노새 타입의 낚시를 해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새 타입의 낚시를 즐기시다 보면은 챔질의 타이밍이 이제 차분하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노새 타입의 로드로도 챔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해 전용 타입의 로드를 구매하셔서 또 즐거운 그런 낚시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새 타입, 태우기 타입의 낚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먼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타이라바 낚시의 기원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로 좀 수출이 되죠. 그럴 때 일본에 있는 개발자들이 노새 각해 타입의 로드, 솔리드 타입의 로드를 이제 개발을 해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일본의 필드 환경에 맞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타이라바 낚시를 제가 해봤지만 일본의 필드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필드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연중 난류가 받치고 그다음에 포인트 개발이 많이 된 그런 일본 타이라바 낚시의 환경에서는 참돔의 활성도가 좋고 참돔이 전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꽉 조아놓고 그다음에 좀 빳빳한 로드를 쓰더라도 참돔들이 잘 공격을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챔질을 하더라도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류나 냉수대도 많고 뻘물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많이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물감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후킹을 할 때도 좀 더 조심스럽게 드랙을 한 칸, 두 칸 좀 쪼이는 것도 마음을 졸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좀 타이라바 필드의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이라바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5번째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려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가장 기본적인 맛보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실제 출조 영상이라든가 추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새와 각해 타입의 그 로드의 특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을 좀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조회수도 좀 과분하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도 매일매일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또 출조를 가서 실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